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가 지금 현재 계속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말들이 많은데요. 계속 이렇게 하락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인천에도 아파트들이 좀 다 떨어졌습니다. 특별한 지역을 빼놓고는 다 거의 떨어지게 되는데요. 서울의 그 흑석동 아파트는 25억짜리가 19억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시세가 지금 계속 이렇게 떨어질 것인가. 그런데도 또 일부의 강남의 일부에 있는 아파트들은 아파트 값이 약간 그래도 오르는 거로 이렇게 부동산학회에서는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파트 시세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니 매입 시점을 좀 더 늦추는 게 낫겠죠? 라고 이게 부동산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공인중개소 관계자들도 딱 부러진 답을 해주는 게 쉽진 않다고 합니다.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탓이죠. 이게 아파트 가격은요, 이게 금리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문제, 은행에서 대출을 좀 규제를 하느냐, 손쉽게 좀 대출을 풀어주느냐에 따라서도 아파트 가격이 춤을 춥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장담하고 하기는 어려운데, 여하튼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세들이 좀 하향세, 내려가는 추세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 들어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금리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진행형이긴 하지만 가팔라진 금리 현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을 우려해 수요자들이 매입을 꺼리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거래 자체가 움츠러들다 보니 간혹 절세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매물을 내놓는 집 주인들에 의해 시세가 하향 조정돼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 8월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선 시장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기대에 또다시 매입을 늦춘 수요자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오는 2023년부터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고 있습니다.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의 주택을 대거 공급키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지나 방식 등은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경이 부동산 R124 수석연구원은 큰 틀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실행만은 모두 빠져 있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닙니다. 민간 정비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한 건 주택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입지와 공급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도심에서조차 집값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아크로리버 하임이 대표적입니다. 이 단지는 2020년에 비강남권인데도 처음으로 실거래가가 20억 원, 전용면적 80평방미터 기준을
넘어 화제가 된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지난달 중순 19억 8천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종전 최고가였던 올 2월 25억 4천만 원에 비해 5억 6천만 원이 급락했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집값이 22.4% 떨어졌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 엘스 전용면적 84평방미터 기준 역시 올 7월 중순 22억 5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말만 해도 27억 원에 거래됐던 반면 새 20% 가까운 4억 5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집값 하방 압력이 높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졌고 물가 인상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에서랍니다. 주택시장이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는 주택시장이 달아오를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식돼 원자재 수급이 개선되고 글로벌 경제가 개선되면 주택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되고 주택 거래량도 살아나면서 집값 상승 동력이 생겨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서울 고급 단지들의 가격은 이런 상황에서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전용면적 220평방미터 기준은 84억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야, 222평방미터 기준이 84억. 와, 오르기 좀 참 많이 올랐네요. 대단하네. 대단하네. 220평방미터면은 70평 정도가 안 되는데 84억. 와. 올 3월 초 76억 원에 비해 8억 원이 오른 가격입니다. 야, 아파트에서 말이에요. 이게 70평이 안 되는 아파트가 8억이 3월에 비해서 8억이 올랐다. 야, 자 이러니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직장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8억을 모으려면 언제까지 모아야 되는 거야 이거. 대단합니다. 대단해. 올 7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1차 전용면적 164평방미터 기준도 48억 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50여 평 정도 되는데 48억. 올 4월 중순 40억 원에 비해 8억 원이 올랐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시장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시기이긴 하지만 대세 하락을 논하긴 이르다며 당분간 집값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내놓고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구체화해 추진하면 지금과는 다른 주택시장 환경이 재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요, 제 판단에는요, 지금 전국의 주택수를 계산하면은 세대수를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지금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정부가 270만 원을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은 집값이 그냥 하얀 곡선을 떨어질 텐데 아직 그렇게 크게 전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금리 때문에
그래서 당장 이제 급매물들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서울은 그런데요. 이제 지방 도시 가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아파트 값이 특수한 지역을 빼놓고는 좀 하향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만 해도 좀 많이 하향되고 있는 실제로 지금 현재 부동산 업계 업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파트 값이 지금 현재 70평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평 되는 그 아파트가 76억 간다. 아, 대단한 대단하네요. 그러면 평당 1억 꼴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1억. 그러면 땅값 피해서 건축비 해서 금리지 인상 계산하고 그러면은요 도대체가 상상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평당 아파트가 평당이 1억이다. 참 이게 세계에서 한국의 아파트 값이 같이 비싼 데가 뭐 일본이 그 동경이 많이 비싸다고 했었는데요. 참 대단합니다. 보통 우리 시민들은 상상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런 가격 아파트에서 살기도 힘들지만 그런 그 가격 그런 돈을 만져보기나 하겠습니까? 예. 하여튼 참 한국이 기이한 현상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파트 시세가 지금 현재 일부 특수한 지역을 빼놓고는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좀 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 금리 문제, 정부의 금리 문제라든지 또 정부에서 또 신축한다는 그 아파트들 정확한 그 위치, 정확한 그다음에 그 세대수, 그다음에 예정된 그 가격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나왔을 적에 또 주택시장이 또 움직일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시세가 지금 현재 종잡을 수 없다 지금은 이렇게 판단돼서 아파트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월요일 되시는데 월요일 직장 나가시는 분들 일주일간 또 힘차게 여러분들 열심히 건강 지키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